가지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역사를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락으로서의 역사,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전으로서의 역사, 또 하나는 학문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오락으로서의 역사는 말하는 사람이 옛날 이야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대로 재미있게 꾸며내서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옛날 이야기 해주면 좋아하니까 대중도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여튼 좀 상상력이 허용을 한 뻥을 쳐서 하는 것이 그런 오락으로서 역사입니다. 오락으로서 역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오락으로서 역사에는 거짓말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듣는 분이 재밌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선전으로서 역사인데 대부분 권력을 잡고 있거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써 갈긴 것이 선전으로서 역사입니다. 그러나 학문으로서 역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학문으로서 역사는 수사관이 범죄자를 색출하는 수사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객관적인 자세, 그 다음에 수사가 범인을 잡겠다는 치열한 마음, 그 다음에 수사관으로서 훈련받은 매뉴얼, 그것에 따라서 역사를 스스로 연구하고 또 서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문으로서 역사라는 것은 과거라는 어둠 속에 들어있는 그 당시의 진상을 아니면 그 당시의 진상의 조각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파서 어떤 것은 온전하면 온전한 대로 또 파편들이 있으면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조립을 하고 이런 자세로 학문으로서 역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문으로서 역사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주관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 되면 수사관이 바뀔 때마다 범인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학문으로서 역사는 수사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자세로 아주 엄밀하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학문으로서 역사 서술은 검시관이 검시 보고서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로 해야 한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왔습니다. 하필 검시를 죽은 시체를 뜯어내는 검시를 왜 예로 드는가 그렇게 했는데 검시관이 검시 보고서를 쓸 때는 시체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해부해 나가면 그 시체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쯤 죽었다, 무슨 병을 앓고 있었다가 죽었다, 사망에 이르는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다 말해준 대로 써야 합니다. 그래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학문으로서 역사보다는 선전 또는 오락으로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도움이 될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 서술이라는 것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역사가 대화하지 않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를 서술함에 있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또는 반영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이에치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현대사를 서술하는데 방해가 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쓸 때는, 영향이 있을 때는 역사 서술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약세일 때는 역사 서술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우겨댑니다. 그러면서 이해치카를 들이댑니다. 그 약호죽고 우리나라 지식인들 약간 사대 성향이 있어서 이해치카 같은 이런 탁월한 역사학자가, 권위 있는 역사학자가 말했는데 그것을 네가 하찮은 너가 그렇게 반대해서 그것이 되는가 하고 저를 묵살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역사 서술의 다양성은 있었던 팩트를 해설하는 데는 인정할 수 있다. 원래 그것도 해설에도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팩트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하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꼭 우겨대면서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19년에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는 것은 우리 연구자들이 정확히에 달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섭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자기 포장을 한 사람들의 옳지 않은 건국 전사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던 점들을 이제 몇 가지 여러 선생님들께 막 고자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전사라는 책을 제가 작년 8월 달에 냈는데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의를 함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책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몇 가지씩 소개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뭐냐면 저 사람이 목이 마르구나, 아니면 말을 하는 것을 잘 생각이 안 나는구나 그렇게 양해해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매우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어렵게 이루어졌는가? 대한민국 건국을 지원하는 미국의 정책 노선이 한반도 정책, 한반도 대책에 대한 노선이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주적으로 수립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북한에서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뜻을 펴기가 아주 좋게 소련이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걸 두 개를 아주 거칠게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소련은 북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소련을 닮은 체제를 건설해 놓고 야 말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북한에 대한 정책을 취했고 점령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활동하는, 또는 나아가서는 남한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하에서 건국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가 공산국가로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공산화 못하면 북한은 반드시 공산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말을 계산을 하기를 이걸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면은 상당히 힘이 든다. 그러니까 먼저 북한 지역을 공산화해 놓고 그것을 기지로 해서 남한까지 공산화한다. 그런 정책을 거의 정령 초기서부터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지 그에 반해서 미국은 어쩌는가? 미국 사람들은 한반도 남한에서 점령을 하면서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든 미국은 빨리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군사 전쟁 수행을 하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 돈을 너무 많이 쓰는 데는 소련에 대한 퍼주기도 포함됩니다. 그런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재정 적자가 심해서 해외 주둔 미군을 대폭 감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 생각하기에 점령은 2차 대전 종전 후에 점령은 몇 개 지역, 3개 지역 중에 가장 전략적 가치가 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올해 소련처럼 꼭 오래 주둔하더라도 소련처럼 꼭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희박했습니다. 말이 좀 꼬였습니다. 소련이 하는 것처럼 점령 지역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떠난 후에 한국이 곧장 망한다든지 또는 한국에서 남한 지역에서 독립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국이 쫓겨난다든지 이런 건 앞으로 2차 대전 전후의 세계 질서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미국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손을 떼야 돼. 그런 창피하게 미국이 그런 한반도 지역에서 창피한 패배 또는 창피한 철수를 했다라는 소리는 듣지 않게 하도록 적당히 마무리 짓고 떠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련과 미국은 점령 정책이 기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 달림이기 때문에 아까 먼저 말했듯이 대한민국에서는 남한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국가로 건설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미국과 소련의 서로 일치하지 않은 전략 때문에 정책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 고생은 첫 번째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건국 준비를 하는 활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련의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 세력은 소련군이 점령한 북한에서는 물론이고 남한에서도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마자 자기들 주도하에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건국 준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한국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건국준비위원회가 좌우 중도 세력이 다 참여한 기구다. 민족통일전선적 기구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건준이 곧 있다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또 변모했는데
건주이나 인민공화국은 좌우 중도가 다 참여한 기구였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통일은 자연스럽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분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겨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민족이 분단된 것은 소련과 미국의 정책이 다른 데다가 소련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먼저 북한 지역을 공산하고 다음에 남한 지역까지 공산한다. 그런 노선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처음에 점령하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좌익 세력 중심으로 인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자기들이 진주한 지역에. 어떤 데는 인민정치위원회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 처음에 소련 사람들은 해방이 되기 전서부터 한반도 북쪽 땅에 일부 진격해 와 있었습니다. 그런 진격된 지역에서는 해방된 지역에서는 바로 인민위원회를 군 다니면 군, 도 다니면 도 단위 이렇게 인민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사람들은 한반도를 점령하자마자 북한 지역을 점령하자마자 어떤 일이 하는가 38선부터 미국과 소련의 경계선에 있는 38선부터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점령하면 북한 지역 북한의 경계선 지역에서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남쪽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해방되고 나서 해방이 이제 일본이 항복한 것이 한반도 해방입니다. 해방되고 나서 그렇게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좀 일주일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38선부터 점령을 해가지고 딱 나머지 이제 지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이게 38선이라면 여기서 북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점령한 것이 순리인데 여기를 평양 또는 기타 도시들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이 38선 지역부터 점령해 가지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막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자기네를 추종하는 소련을 추종하는 공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인적 물적 요소들이 그대로 갖추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손실이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38선을 봉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반도 분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요인들도 한반도 분단에 다소간 기여를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남한까지 공산화되지 않으면 한반도는 분단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소련이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소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좌측에서 선전용으로 서술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한반도가 분단되는 것은 미국이 38선을 그었기 때문에 분단된 것이다. 이렇게 우겨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책에 또 다시 비교해 보겠는데 이거 선 그었습니다. 선 그어놓고 이 선을 따라서 칼질을 하면 분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에 따라서 칼질을 안 하면 분단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분단이 안 됩니다. 2차 대전 후에 소련군과 미군이 같이 점령한 지역이 세 군데 있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 한반도 이렇게 세 개 지역이 있습니다. 세 개 지역 중에
분단 양쪽 처음에 부두개선을 사이에 두고 사람을 오고 가지 못하게 봉쇄를 한 그런 나라들은 다 분단됐습니다. 한국이 그 봉쇄가 매우 빨랐고 소련도 봉쇄를 해서 독일도 소련의 경계선 봉쇄로 해서 분단이 됐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분계선 봉쇄는 한국과 같이 이렇게 엄하게 된 게 아니고 왕래를 상당히 폭넓게 허용하는 통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와 같이 봉쇄를 경계선을 군사 분계선을 생활의 분단선, 통치의 분단선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독일은 분단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명확히 분단된 것은 한국이고 끝까지 분단이 안 된 것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그 노회원 정치 지도자 한 명이 있어 그 박 박사님 그 사람 오스트리아 수상 이름이 누구죠? 하여튼 넘어갔어요. 그 노회원 분이 있어가지고 소련군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통일 정부를 만들면 나 책임하에서 통일 정부를 만들면 그 통일된 오스트리아는 절대로 소련에 대해서 배반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점령 지역 소련군 점령 지역만 정부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오스트리아 전체에 선거를 해가지고 정부를 구성하도록 허용해달라. 근데 소련 사람들이 독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분리시키고 싶었지만 오스트리아는 어쩌면 그 중립지역으로 놔둬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끝까지 버티다가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후르초프가 등장해가지고 서방 사람들하고 다소간 부드럽게 살고 싶다. 내부적으로 경제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 세력하고 좀 대결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 그런 태도를 그런 노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노선으로 바꾼 덕에 오스트리아가 소련 점령 지역에 이게 분리되지 않고 오스트리아가 통일된 채로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분간 아니 제한된 5시 30분까지 하십니다. 예, 지금 4시 55분. 야, 그러면 아니 왜냐하면 표정을 보니까 따분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30분 내지 40분 동안 따분하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우리들은 미국이 38선을 그 획정한 것 때문에 했다라고 잘못 알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쓴 책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반도가 미국 때문에 분단되었다 하는 고정관념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면 한반도의 분단은 소련이 원래 군사분계선에 끝났던 소련이 그 군사분계선을 봉쇄해버린 바람에 분단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반도 분단은 소련 때문에 이루어진 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냉전식 사고방식에 따라서 저런 소리를 한다 하는데 냉전식 사고방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서 아주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련 한반도 분단이 소련 때문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건국 전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지루한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국 전사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만 몇 가지 그 해설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정책이 그렇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모스크바 협정을 미국 사람들하고 소련하고 영국하고 중국은 빠졌습니다. 영국하고 3대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합의했는가? 한반도에 임시 정부를 만들어서 5년간 신탁 통치를 한 다음에 독립을 시켜주자.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합의가 깨졌습니다. 그것도 그 깨진 원인에 대해서도 좌익 또는 좌익 분야는 아닌데 왠지 좌익을 좋게 하고 높이 평가하려는 그런 역사학자들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깨진 것은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에서 입장을 아주 크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소련은 한반도 북한 지역은 미리 공산화를 해놓고 일면 협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산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6년 2월 달에 이미 북한에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근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을 사람들은 정부로 안 봅니다. 그것은 별개의 기구인 것처럼 뭐 그렇게 대충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임시인민위원회는 정부입니다. 다만 임시정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정부는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들을 해설을 하면 뭐 이런저런 것이 나오겠지만 가장 명백하게 어떤 기구가 정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그 기구가 법령을 제정하고 또 법령을 집행하고 법령을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으면 정부이고 하지 못하면 정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조선 임시민위원회는 그걸 해놓고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숙청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북조선 임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정부인 분단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들어서고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뒤에 들어섰으니까 한반도 분단의 원인은 남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꾸로입니다. 분단이 먼저 이루어진 것은 북한에서이고 북한이 북조선 임시민위원회를 만들므로써 분단이 이루어진 것이고 남한은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분단을 고정해가는 과정으로 됩니다. 분단을 당신 말 틀리지 않은가? 양쪽에 독립된 배타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분단이지 한쪽 북한만 정부가 들어서고 남한은 정부가 안 들어섰다면 그건 분단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컵 뚜껑하고 이 컵이 지금 합쳐져 있습니까? 통일되어 있습니까? 흩어져 있습니까? 분단되어 있습니까? 이건 분단 안 되어 있죠. 근데 하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 컵 뚜껑은 분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분단되었죠. 그러니까 지금